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익 고득점을 맞았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밤진이 형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영어 기본 베이스 수준이나 실력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네, 큰자기님은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랑 모의고사, 수능 통틀어서 1, 2등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성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계속 1, 2등급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호학과 입학 기준으로 언제 토익 점수를 따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영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학년 때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있는 경우라면 3학년 여름방학에는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영어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3학년 겨울방학에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분명히 실력적인 요소도 있지만 시험장 분위기나 감독관의 어떤 성향같이 운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두어 달 만에 수업을 보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 간호학과 다른 분한테 추천드리면 저도 2학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추천드릴 것 같고, 바로 이제 3학년 때 4학년 때 시험을 하는데 바로 준비를 하기에는 좀 빡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익 공부를 할 때 토익, 인강, 독학 어떤 걸 추천하시고, 큰자기님은 무엇으로 했고 선택한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적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본인이 여건이 되고 짧고 굵게 끝내고 싶다면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강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의지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학원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업을 현강으로 듣는 게 인강이나 라이브로 듣는 것보다 집중력도 훨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 있다면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인강을 추천하는 편인데, 제가 일단 사실 독학할 실력은 처음에 저도 안 된다 생각해서 독학은 배제했고, 학원이냐 인강이냐 처음에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좀 아깝고, 학원에 다니면 좀 억지로 가서 해야 된다는 게 좀 얽매이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인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이유가, 인강을 들으면 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1.5배속으로도 들을 수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넘길 수도 있고, 인간의 장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을 들으면 필기할 게 되게 많은데, 필기 같은 것도 인강 같은 경우에는 멈춰서 필기하고 다시 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선택했고,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은 인강 추천드립니다. 토익 공부할 때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고 기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하루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10시간에서 많게는 한 12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기간은 여름방학 시작하고 7월에 시작을 해서 딱 50일, 2달 조금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는 시간 외에는 웬만하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6주 정도 공부했고,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인강을 하루에 전 4강씩 들어서 약 3시간, 그리고 단어 외우는 시간, 그리고 따로 인강 듣고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인강에서 내주는 과제를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수능 공부 시간은 저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인강을 다 듣고 나서는 하루에 6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토익 교재는 어떤 걸 사용했고, 추천해줄 만한 교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공부했던 유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커스 그 파랑이랑 빨갱이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교재를 사실 생각이시라면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커스 노랭이 복합 그거를 외웠고, 이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노랭이에 있던 단어가 정말 좀 많이 문제로 활용을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자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2학년 여름방학에는 단어는 히커스 노랭이 모카를 사용했고, RC랑 LC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는 YBM에서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YBM
책을 주로 사용했고 YBM에서 나오는 토익 그 정기 시험 문제라고 해서 천재 이렇게 아마 시중이나 인터넷에 보면 많이 파는 거 있거든요. 전 그거에서 공부를 했고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단어는 똑같이 해커스, 노랭이, 모카 저도 사용했고 RC랑 L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저는 인강은 저도 해커스에서 들었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 공부했을 때 추천해줄 만한 책은 저는 해커스 천재라고 책이 있으실 건데 저는 그거 처음에 레벨 1로 시작해서 레벨 1을 다 풀고 레벨 2로 넘어가서 레벨 1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따로 교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저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 보면 토익 적중 예상 특강에 있는 강사님이 만든 문제 같은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매번 시험 치는 주에 풀었는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문제 푸는 것도 공짜고 그렇게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오답 같은 것도 강사님이 해주셔서 저는 그거 강추하고 해커스에서 따로 돈 받고 추천한 건 아니고 저는 그거 풀었는데 되게 괜찮았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부할 때 계획 같은 거 이번에 방학 때 세운 계획 같은 거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50점을 목표로 해서 무조건 3학년 여름방학 2달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학원이 7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후에 1시간가량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이제 좀 쉬었다가 12시나 1시 정도의 스터디 카페에 가서 밤 12시까지 웬만하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거의 3시간 정도 길거리 어떻게 보면 좀 버리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아침에 학원으로 갈 때에는 노랭이 포카 3단원 정도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집으로 올 때에는 이제 제가 따로 잘 안 외워지는 단어, 취약한 단어를 제가 아이패드에 따로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세운 계획을 이제 크게 저는 시험 날짜에 맞춰서 계획을 좀 세우는 편이었는데 처음에 0에서 2주쯤에는 인강을 다 듣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세웠고 이제 인강을 듣고 인강에서 내주는 과제를 하는데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에서 4주 차에는 보통 인강을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인강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실전 문제풀이 감각을 올리는데 집중했고 4에서 6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나 내용 같은 거를 또 따로 저도 오답노트 같은 데 필기를 해서 외우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생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규칙적인 생활은 저는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위주로 했고 대신 시험 치는 수요일부터는 최대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문제나 공부를 할 때도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LC, RC 각각의 공부법 팁 같은 거 이제 전수해줄 게 있거나 추천해줄 거 있으면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LC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LC 이제 만점자로서 팁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 때 이제 LC 문제가 100문제니까 1번에서 100번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듣는 걸 일단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에서 문제 풀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과일 먹으라고 갖다 줄 수 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들으려고 했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실제 시험에서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연습한다면 실제 시험에서도 변수가 생겨도 집중해서 듣기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답 노트를 꼼꼼히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이나 2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틀리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 다시 들었고 들으면서 이제 빈 종이에다가 든 보기를 다 적을 수 있을 때까지 들었습니다.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린 문제나 맞췄어도 애매하게 맞춘 문제는 모두 오답 노트를 했고 쉐도잉이라고 스크립트 없이 문제를 들으면서 문장을 바로 따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연습을 반복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번 넘게도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듣기를 할 때 생각보다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추천합니다.
네, 사실 RC에서 가장 점수를 올리고 싶었던 부분은 파트 5였어요. 문법과 어휘 파트인데 쉬운 문제는 사실 또 금방 풀리지만 꼭 세네 문제씩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나와서 당혹스럽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려고 했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토익이 기출 문제를 계속 변형시켜서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이 계속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답노트에 문제를 가리면서 또 문제를 다시 이렇게 풀어본 게 약점을 보완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꼭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본 시간보다 시간을 좀 촉박하게 해서 문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그 오답노트를 만들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게 파트 5, 6도 오답노트를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신에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 찾아서 표시하는 연습은 꾸준히 반드시 했습니다. 저는 문제마다 형광펜 색을 달리해서 네. 해당 문제의 정답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지문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형광펜으로 똑같은 색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도 당연히 다 표시를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정답의 근거를 계속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엄청 올라갔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토익 시험 볼 때 나름의 자신만의 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모의고사 풀 때도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저만의 팁이라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 때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장도 이렇게 벽 위쪽 왼쪽이나 오른쪽에 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컴퓨터 스피커를 일부러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놔둬서 실제 시험장 소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해서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실제로 집에서나 딴 데서 공부를 시험 문제 모의고사 풀 때 지금 끼고 있는 마스크를 일부러 착용해서 실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를 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 파본을 이제 받았을 때 확인할 때 RC 문제를 바로 가서 눈으로 푸는 연습을 이게 저만의 팁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저는 RC를 풀 때 파트 5, 6, 7 순으로 풀었지만 저는 7을 풀 때는 이제 176번부터가 저는 그거 먼저 풀면서 앞으로 이렇게 오도록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었던 게 저는 문제 푸는 시간도 단축됐고, 파트 7 같은 경우는 앞에 쉬운 문제 실수를 덜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험 칠 때 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 대신 이제 좀 당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커피를 들고 가서 시험 중간중간에 먹었던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답 노트를 이제 만들어서 시험 치기 전날이나 시험 치기 전 시간에 당일에 보고 들어간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LC를 할 때에는 RC로 넘어가지 말고 LC에만 집중해서 문제 푸는 것을 먼저 좀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좀 LC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LC를 풀 때 파트 5를 풀면은 자꾸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3, 4에서 한 문제장 이렇게 문제가 3개씩 네, 깔려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지문이 끝날 때까지 그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저는 과감하게 마지막 문제는 버리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LC는 사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문이 끝날 때까지 못 푼 문제는 과감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문제를 풀 때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푸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모르는 문제를 잡고 있으면 시간이 낭비될 뿐더러 마음도 굉장히 조급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모르는 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고 실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아는 거는 충분히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문에 표시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에만 표시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문제를 풀 때 이제 지문에다가 동그라미나 입주 이런 걸 되게 화려하게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토익 때도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표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만 확실하게 표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익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참고한 영상이나 뭐 블로그나 생각했던 같은 뭐 예시들이 있는데 뭐 혹시 토익 공부하면서 도움됐던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팁은 이제 해커스 사이트에 네. 토익 고사장 정보를 아, 활용을 해서 미리 좋은 고사장을 접수를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중요한 게 LC를 할 때 고사장의 스피커 음질에 따라서 정말 성적이 많이 갈리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사이트에는 고사장의 환경뿐만 아니라 스피커의 음질 같은 거를 이제 별점으로 매겨가지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고사장에서 저는 시험 보기 위해서 앞에 10분 거리에 있는 고사장 놔두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고사장을 이용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스피커 때문에 LC 망치면 또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활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했던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워낙 공부해야 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어를 따로 시간을 내서 외울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단어 시험을 봐서 틀리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를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아는 부분은 또 확실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됐는지 이제 모임 같은 거 어떻게 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구하게 됐나요? 일단은 저는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서 스터디를 할 사람을 따로 이제 첫날에 모집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강을 통해서 만약 공부를 하신다, 아니 독학으로 공부를 하신다 하면은 네. 주변에 그 동기 중에서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랑 단어 시험을 보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단어 시험을 봐서 꼭 벌금 문제당 500원씩 해서 이렇게 30문제씩 저희는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해서든 또 단어를 외우게 되니까 그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이제 방학 내내 공부만 하면 빨리 좀 처지고 지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나서 하루에 매일 저녁에 헬스장 가서 1시간 이상 헬스를 했던 게 좀 공부하면서 그나마 리프레시 돼서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쉬는 타임을 가지려고 해서 그날은 공부를 좀 적게 하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좀 잠을 더 잔다거나 아니면 저의 취미생활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면서 이제 리프레시도 돼서 좀 이제 좀 재충전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롱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토익 공부하면서 도움됐던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토익 꿀팁에 대해서 영상 다 찍어봤고 저와 큰 자매님이 토익 점수가 엄청 높진 않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팁을 드려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활용해서 꼭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큰 자매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토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